저희 가족연대에서는 발달지원 아동 치료지원 실태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발달지원 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실비 부지급 횡포에도 치료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모 모임입니다. 개인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왔고 그 덕에 토론에 참가 자격도 얻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연대의 목적, 구성, 활동, 그리고 언론 보도는 본 자료에 상세하게 적혀 있으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 부지급 타임라인도 저희가 첨부를 해놨으니 시간 나실 때 천천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저희가 공부하고 준비한 자료는 많지만 시간 관계상 두 번째 항목 의료법과 민간 자격 분야의 상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발표하지 못하는 앞쪽 설문조사 부분도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법과 민간 자격 치료 분야의 상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지원 아동의 유일한 치료비 지원수단은 실손보험뿐입니다. 실손보험사는 지난 5월 18일부터 민간 자격 치료는 불법 의료행위라고 간주한다고 부모에게 통보했습니다. 과거부터 놀이, 미술 등 발달 재활은 하나의 치료 분야로 자리잡아 수많은 사례와 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자격증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치료 중단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부모와 아동들에게 전가되어 각 가정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첨부 자료들은 현대해상에서 보호자들에게 통보한 민간 자격치료 부지급에 관한 알림톡입니다. 자세한 내용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상심리사의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관련 부처는 보건복지부,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지만 이 또한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현대해상의 민간 자격치료 전문성 폄하 발언은 저희 가족연대가 현대해상 관계자들과 좌담회를 가졌을 당시 관계자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현대해상의 아무개 대리 본인은 하루 만에 놀이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을 땄다. 이 말에 저희가 그런 자격증으로는 병원에 취업이 힘들 뿐더러 치료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현대해상 관계자는 병원에서 민간 자격사의 이력을 속여서 게재한다. 자격 기준이나 전문성이 국가 자격과는 차이가 있다. 민간 자격은 생명이나 건강에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대해상은 민간 자격사 고용 형태를 차별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그들의 말에 따르면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도 치료사의 고용 형태가 정규직이 아닌 경우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며 민간 자격 치료를 의료행위로 인정했던 부산 판례의 경우 치료사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이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료기관과 복지부의 상이한 장애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첨부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입니다. 보시다시피 복지부 장애심사는 질병 분류 코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장애 유형, 장애 부위 또는 질환명, 장애 원인, 장애 발생 시기, 그리고 진료기간 및 의사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 시 면책 사유인 F코드를 받아도 복지부 장애심사 통과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에서 진단하는 장애의 기준과 복지부에서 판정하는 장애 기준의 중간 지점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료 자문을 통한 보험사의 면책 코드 남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연대 운영진들은 회원들로부터 보험사의 의료 자문에 대해 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류에는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받은 저희 아이의 의료자문 회신서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땡땡 고객님의 재반검사 결과 및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R47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언어장애 진단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님의 동의 하에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전문의에게 의료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의료자문 결과 고객님의 적정 진단 코드는 지적장애 F70 진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질병통화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항에서는 회사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통원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고 명시하며 정신 및 행동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서류를 받자마자 실손보험사의 상담사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능검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지적장애라는 면책코드를 받은 것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상담사의 말에 따르면 고객님의 아이는 지적장애이기 때문에, 즉 면책코드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능검사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지적장애라고 판단한 겁니까? 라고 물으니 시지각 검사가 낮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보건복지부에 문의해보니 지능검사 없이는 장애 판정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되물었지만 이에 대한 답은 하지 않았으며 보험약관 내 면책조항에는 언어장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언어장애도 면책으로 본다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아이는 2023년 2월부터 민간 자격사의 치료 여부를 떠나 보험사의 면책으로 인해 더 이상 치료비를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장애 등록을 하고 관련된 치료 지원을 받기 위해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은 후 주치의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는 R628, 즉 면책코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보험회사에서는 면책코드인 지적장애를 받았지만 주치의나 복지부의 장애는 받을 수 없는 참담한 현실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사각지대 안에 또 다른 사각지대로 발달지원 아동들은 아무런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자료 외에도 보험회사로부터의 불공정한 의료 자문에 대한 증거를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분들은 이메일 주시면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분들, 복지부 관계자분들께도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복지제도의 부재 및 건강보험의 부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유일한 발달지원 복지제도는 우리 아이 심리지원 바우처와 발달재활 바우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나이 제한이 있고 중복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소득 기준과도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중위소득 60%가 3인 가구 세전 266만원, 4인 가구 324만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3인 가구 세전 443만원, 4인 가구 540만원입니다.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임금 계산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최저시급인 9,620원을 받으며 한 달간 일했을 때 예상 월급이 201만 580원입니다. 즉 부부가 최저시급으로 맞벌이 알바를 해서 한 달간 일을 하면 합산소득이 400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에 걸쳐있는 구간으로 소위 중산층으로도 불릴 수 있는 소득 수준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봉이 평균 연봉이 각 4천만원씩이라고 가정하면 세전금액이 666만원이어서 3인 가구 기준 중위 150%를 넘어가지만 실수령 금액은 월 295만원 정도로 1인당 300만원이 채 안 됩니다. 이러한 기준 자체가 현실 소득과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보도된 서울 평균 가구당 월 지출 생활비입니다. 주거비를 제외한 서울의 월 평균 생활비가 560만원인데 앞에서 보셨듯 중위소득 100%가 부부 합산 월 400만원이라고 합니다. 발달치료비 월 100만원대도 일반 가정에서는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과 바우처 지원 기준의 조정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연대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럽 등 복지 선진국에서는 유치원, 학교와 병원 또는 센터 간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임에도 절반 이상이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치원, 학교에서 개별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아이들임에도 사비로 하는 치료 외에는 이렇다 할 지원 체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호전도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나뉘고 있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를 수집해 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드리진 못하니 한 번씩 자세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 메디케이드 발달장애 조기 개입 서비스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메디케이드와 사보험의 이중 보장 역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메디케이드뿐만 아니라 공교육에서도 전문가로부터의 무료 개별화 발달장애 치료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대의 또 다른 제안사항은 심평원에 등록된 법정 비급여 코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받으신 자료에서 약간의 문구 수정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첨부 자료를 보시면 신경중재 발달치료, 심리적 재활중재치료의 세부적인 정의, 행위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발달재활사 관련 단독 통합 비급여 코드 신설 및 심평원 등록이 필요합니다. 언어재활사와 같이 심평원 행위 정의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현행 의료법상 실손보험 미적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아이들의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통합 비급여 코드 신설 시 복지부와 협회의 전문성 연계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저희 가족연대가 마지막으로 제안드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설센터에서 실비센터로 인력이 이동하는 요인 중 물론 인건비 차이도 있겠지만 근무 환경의 차이도 분명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래 보시면 샘플 서비스 일정표와 회계 기록지 등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요구하는 수기 기록으로 인해 선생님들의 노동 강도가 증가되었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인력 이동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느린 거리이지만 부모와 함께 전력으로 걷고 있습니다. 모두의 무관심으로 사같이 내놓인 우리 아이들의 이토록 소중한 하루하루를 속절없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소인이